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이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올해 미한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에 미국 의회는 초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이 여전히 국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역량을 갖춘 지속적인 억지 태세를 필요로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주한미군 유지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VOE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를 고려할 때 이번 미한 안보협의회 SCM 논의가 한반도 주둔 미군 규모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기회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상원과 하원의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스미스 의원 등 민주당을 대표하는 의원 4명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입장을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14일 SCM 종료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구는 지난 2008년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이후 지난해까지 12년째 매년 포함됐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착 상태에 있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하거나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맥락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군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한국에 배치됐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미군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사 분야 전문가인 브루스 베넨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 감축의 현실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The U.S. is significantly contemplating reducing U.S. forces. Secretary Esper has implied that, even though he said it's not in the process. And I think the fact that it's not in the communique suggests it could happen. 베넨 연구원은 올해 성명에는 주한미군 훈련 여건과 전시작전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 등 과거와 달리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정치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은 이례적이라며 실제 논의 과정에서 양국이 상당한 입장차를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VOE 뉴스 이존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중국이 미군 자산을 겨냥하거나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며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국방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전력 유지를 통해 동맹국들의 확신을 주고 항행의 자유와 인권 등 동맹의 근간이 되는 미국의 가치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안보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이 미군 준비태세와 관련해 주최한 토론회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폭격 전력의 준비태세와 전략적 유연성 향상 차원에서 지난 4월 공군에 승인했던 폭격 임무 작전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16년 동안 예측 가능한 주둔으로 약화됐던 미군의 준비태세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Moving away from a 16-year static and predictable presence on Guam that was burning down readiness. This change was also necessary to complicate Beijing's decision-making and prevent them from targeting our assets or limiting our range with their growing capabilities. 폭격 임무 작전 개념은 미국 본토를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폭격기들이 어디로든지 출격과 타격이 가능한 전략 폭격 개념입니다. 작전상 불확실성을 적에게 부여함으로써 국제적 긴급 상황에서 이점을 확보하고 미군의 준비 태세를 입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중국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미국 해군력 유지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take a new look at what the future fleet might be in the year 2045, which is a few years before the Chinese military wants to have what they call world-class military, and then do all the other stuff, the forward presence, control sea lanes, and then reassure our allies and partners.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존하는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유인 및 무인 함선이 조합된 500척 이상의 함선 확보가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동맹의 근본이 되는 미국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국제 규범을 바탕으로 한 국제 질서를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미군의 존재를 통해 항행과 무역의 자유, 인권과 같은
미국의 가치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 정권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실제로 운영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 중량이 액체 추진제를 넣었을 경우 100톤 수준이며 길이는 23m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게와 길이를 고려할 때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발사 위치로 이동하는 데 있어 회전 반경이 큰 도로를 피해야 하고 높은 언덕에 오르기 어려운 점 등 상당한 제한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도 이동식 발사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대형 미사일을 굳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어 사진으로 공개한 건 다분히 과시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새 ICBM에 대해 화성 16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 주목하며 실제 시험 발사용이 아닌 과시를 목적으로 한 실물 크기의 모형일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출신의 전직 고위 관리는 한국이 미국이 아닌 다른 파트너를 선택한다면 지난 70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선택을 강요받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미한 동맹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 대해 70년간 이어져 온 미한 동맹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동맹 관계를 통해 지금의 한국이 있었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만약 한국이 미래의 다른 파트너를 선택한다면 학자들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했던 70년을 한국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했던 시기로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중 갈등 속에 어느 한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외교적 묘수를 찾고 있지만 미국과의 동맹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조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은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의 발언이 계기가 된 것으로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 이번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사의 발언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출신인 마이클 그린 CSIS 선임 부소장은 이 대사를 안다며 미한 동맹이 한국과 미국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대단히 잘 아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관리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이 거듭 나오는 데 대해 국내 정치 환경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이 대사의 발언은 한국이 파트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국 국회 내 진보 세력의 신뢰를 얻으려는 시도로 보일 뿐 한국이 미국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일각에서는 이 대사의 발언을 동맹의 미래에 대한 한국의 어정쩡한 태도로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힘은 단지 70년 역사 때문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의도적인 헌신을 기반으로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분석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오히려 동맹이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욕이며 동맹을 유지하고 개선하겠다는 의도적 결정이 필요함을 아는 것이 동맹에 대한 최고 수준의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권의 국경 봉쇄 조치로 경제와 보건 분야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대북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15일 주최한 북한의 인간 안보와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화상 토론회에서 국경 봉쇄로 북한 주민들이 받는 타격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의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국 사무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북한의 수입은 사실상 완전히 중단돼 올해보다 내년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미 제재로 타격을 입은 북한의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들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웨덴 적십자사의 오사 샌드버그 북한 국장도 국경 봉쇄로 북한 내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 대응품을 제외하고는 북한으로 수입이 안 되고 수입에 대한 제한이 7월부터 더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펼쳐온 박기범 재미한인의사협회 국장도 국경 봉쇄로 보건체계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고 진료를 받는 주민들의 숫자도 줄었다고 지적하며 경제적 타격과 보건체계 후퇴로 인해 매년 북한 주민 9만 3천 명이 추가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법원이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청년 계열인 조선학교를 제외한 정부의 정책이 합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16일 조선학교 운영법인과 졸업생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선학교 측은 일본 정부가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처분을 취소하고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0년부터 공립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받지 않고 사립고등학교엔 취약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무상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조선학교들은 2010년 북한 정권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무상화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